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3월에 드디어 SCHD ETF의 역대급 리밸런싱이 있었는데요. 정말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SCHD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좀 하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뒷북이긴 하지만 나름 팩트체크와 개인적인 생각과 분석을 통해서 왜 역시는 역시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 슈왑에서 SC를 리밸런싱을 했는데, 우선 25개의 회사들이 들어왔고 결국엔 IBM이 SCHD에서 퇴출되면서 역시 빠질 기업들은 빠지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비와 쉐브론의 지분율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번에 SCHD의 탑 홀딩 기업은 1위가 에브비, 2위가 펩시, 3위가 시스코 시스템즈, 4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위가 코카콜라, 6위가 UPS, 7위가 화이자, 8위가 브로드컴, 9위가 버라이즌, 10위가 암젠입니다. 우선 23년도 3월에 리밸런싱 된 부분과 전에 포트폴리오 섹터 변화를 좀 보면 확실히 눈에 띄게 확연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파란색은 이전의 비율이고 주황색이 이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확실히 필수 소비재, 에너지, 금융, IT인 테크주가 확실히 눈에 띄게 많이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14.37%에서 13.49%로 낮아졌고, 에너지가 확실히 5.17%에서 8.96%로 올라갔는데, 쉐브론의 비중이 총 3.9%로 14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이 18.9%에서 13.87%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이 다우존스 디비던드 인덱스가 이 부분을 알고 금융 쪽의 비중을 내린 건 아닌 것 같고, SC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비중이 11.15%에서 16.52%로 확실히 올라갔는데, 1위의 에브비와 7위의 화이자, 그리고 10위와 12위의 각 암젠과 머크가 랭크되면서 올라갔습니다. 테크 주식은 22.53%에서 16.78%로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이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 확실히 테크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필수재에 해당하는 섹터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1위로 치고 올라온 에브비와 펩시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카콜라 5개의 기업들이 왜 올라왔는지 한번 SCHD ETF의 알고리즘을 대입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 알고리즘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10년 연속 배당 지급, 그리고 Float 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 FMC라고 하는 유동조정 시가총액이 적어도 5억 달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조정 시가총액은 쉽게 말해서 주가 곱하기 유동주식 수인데, 당연히 충분한 주식수가 있어야 거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리고 부채 비율 대비 현금 흐름이 좋고 ROE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5년 연속 배당 성장을 지급해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으로 한 종목당 4%보다 넘지 않는 것이 규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알고리즘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 1위부터 5위까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중이 높아지게 된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기 전에 1위부터 5위까지 해당하는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거의 4% 정도이기 때문에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위 에브비의 전체 포트폴리오 비율은 4.34%로 배당 연속 성장 기간이 9년이고 ROE가 무려 73.61%로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여기에 5개의 종목 중에 가장 많은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7.03으로 다소 높은 편인데, 아마 지속적인 ROE와 높은 현금 흐름으로 부채 비율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위로 비중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채 비율은 1에서 2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되는데, 에브비는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펩시코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율이 4.25%로 배당 성장 연속 기간이 50년으로 엄청나고요. ROE가 53.69%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58억 달러이고 부채 비율이 4.34로 에브비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코 시스템즈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해 드리면, 네트워킹이나 보안,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일본, 중국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스코의 전체 포트 비중은 4.22%로 배당 성장 기간이 11년, 그리고 ROE가 27.9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인 FCF는 83억 달러로 5개의 기업 중 세 번째로 높고, 부채 비율이 1.31로 5개 기업 중 두 번째로 낮은 아주 건강한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회사는 전 세계 전자 설계자, 제조업체, 반도체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텍사스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4.18%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 성장 기간이 17년 연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ROE가 62.42%로 5개의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잉여 현금 흐름은 59억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0.87로 아주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들 아시는 코카콜라인데요. 전체 포트 비율이 4.17%이고 배당 성장 기간은 연속 60년 동안 배당을 성장시킨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ROE는 40.51%로 아주 높고 잉여 현금 흐름은 9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2.59로 적당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ROE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시스코가 28% 정도이면 시스코는 그러나 부채 비율이 1.31로 아주 건강한 재물을 가진 기업이고 잉여 현금 흐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기업들은 잉여 현금 흐름이 최소 5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SC에서 퇴출된 3개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IBM, 두 번째는 크루민스, 세 번째는 프루덴셜 파이낸셜입니다. 각각 배당 성장 기간은 23년, 50년, 11년으로 먼저 IBM을 살펴보면 현금 흐름이 90억 달러, 그리고 부채 비율이 4.78 정도로 다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ROE입니다. ROE가 8.12%로 위에 탑5 기업들의 ROE 평균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너무 낮은 ROE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크루민스라는 회사인데 배당 성장 기간이 무려 50년 동안 성장을 했고 ROE가 22.44%로 상당히 높고 부채 비율도 낮은데 그런데 현재 FCF 잉여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로 너무 낮은 수치로 퇴출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 크루민스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에 밀려서 떨어져 나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프루덴셜 파이낸셜은 배당 성장 기간이 11년이고 현금 흐름이 50억 달러이긴 하지만 문제는 ROE가 마이너스 5.33%로 역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39인데 이건 정말 답도 안 나온 수치여가지고 당연히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월 리밸런싱을 하고 나서 SCHD의 3월 배당은 0.5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52에서 대략 15%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역시 SC는 믿고 가자는 생각이 들면서 참 든든한 ETF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